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마라. 그 말은 누군가에겐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건 그 말이 당신 안의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면 용서해야지. 미소 한 번으로 다 풀릴 수도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은 상처 준 사람을 위한 말이지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됩니다. 두 번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허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날 밤 당신이 이불을 덮고 울던 그 시간을, 그 말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찢고 지나갔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미안해졌다는 걸. 왜 우린 미소를 먼저 건넬까요? 왜 상처받고도 괜찮아요를 입에 올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엄을 바치며 관계를 지키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 무례해진다. 그 말은 곧 처음에 멈추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 사람은 좀 말해도 괜찮아. 저번에도 넘겼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리고 무례는 늘 그렇게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마 복잡할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무례가 지나쳤다는 알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알람을 무시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여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묵묵히 모든 걸 받아내던 사람. 그를 향해 회의 시간에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곧 퇴직하실 분인데요. 참고만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의 가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가볍게 여긴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가해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날 좀 심했죠? 농담이었어요. 선배님은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하게, 조용하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아니죠. 그는 그날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삼키고 웃으며 넘기며 그래도 관계는 유지됐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무너뜨렸다는 걸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른 척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마라. 자기 내면의 중심을 따르라. 당신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외피 아래. 그 중심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중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누구에게나 이해를 베풀고 모든 상황을 넘기고 그저 조용히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관계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말하기 두렵다고요? 당연하죠. 그동안 너무 말하지 않던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가볍게 다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은 항상 약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이 설명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왜 그때 그 말에 마음이 아팠는지, 왜 지금 웃지 않고 있는 건지, 왜 더는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는 당신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들 모두 상처를 덜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말들입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무서운 말은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축소시키는 그 한마디.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만 홀로 아픔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가 아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는 독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존중이란 이름의 벽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래도 내가 먼저 참아야지.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진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굴레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맡기는 삶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불편함을 줄여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어왔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늘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는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맨날 감정 기복 심하잖아. 또 그런 걸로 속상해? 유난이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래된 친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늘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처 줬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겠지. 그때는 서로 예민했으니까 같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덮지 마세요. 그 말들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비닐을 덮는 일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는 아픔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계가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나를 위해 단호해지겠다. 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반응뿐이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무 단호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단호해진 것이지 차가워진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단호함은 배려의 반대가 아닙니다. 배려 이전에 있어야 할 자기 존중입니다. 한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더라. 그는 그 사실이 슬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건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방적으로 애써왔는지를 깨닫게 한 거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과 맺는 것입니다. 이건 싫어. 이건 나에게 상처야. 이 말을 했을 때 당신을 탓하지 않는 사람, 그 감정을 무겁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말을 듣고 당신을 예민하다고 말하거나 유난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을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를 두세요. 거리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오세요. 더는 다가오지 마세요. 그 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철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되며 해결 역시 관계로부터 온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상처도 지금의 단호함도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도 모두 관계 안에서 시작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이 순간은 스스로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정립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은 외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떤 사과보다 어떤 화해보다 당신에게 더 깊고 단단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상처는 오래된 파편처럼 남습니다. 한때는 아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었다고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 그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처는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착각합니다. 잊어야지,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도 있었잖아. 한때는 서로 아끼지 않았어? 맞습니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으면 덜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위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가장 아픕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그리워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사랑받는 나, 환영받는 나, 중심이었던 나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사실 당신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따뜻했기 때문에 따뜻한 관계가 가능했고, 당신이 성실했기에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당신이 깊었기에 그 사랑이 의미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관계도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해답을 줍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쏟았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누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외면받으면서도 애써 웃지 않겠다고, 다시는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전엔 다 이해해줬잖아. 그 말 속엔 당신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깨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내 통제 밖의 일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허용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허용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로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은 이제 회수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무너지지 않겠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나에게 집중하겠다.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무심함이 아니라 단단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당신에게 기대는 이유는 당신이 예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정서적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필요한 순간에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선언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추지만 끝내 홀로 있을 때만이 자신을 온전히 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미소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었어. 그때만큼은 진심이었겠지. 그런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자꾸만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르다. 그 기억은 나에게 배움이었고 지금 나는 성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것이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따뜻하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제는 그 마음을 더 이상 아무에게나 건네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이 귀하게 여겨지는 삶의 시작입니다.